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 국민들의 보건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원 종사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연간 신생아 수가 얼마 정도 태어납니까? (1년에) 과거에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면 한 학년에 한 200명, 190명,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영아들로 보면 숫자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2016년도 10월 말 현재 102명입니다. 102명. 예. 10월 말 현재. 예. 그러면 한 달에 1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가면은 이 추세대로 가면 120명 남짓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전년도가 153명이었습니다. 급속히 줄어들었네요. 예. 이게 그 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 임산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산 도우미라는 게 있죠. 출산 도우미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죠? 전체입니까? 예, 출산 도우미는 출산을 하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입니까? 예. 대상이? 예. 차상위까지 아니에요? 예.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까지 아닌가요?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차상위까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선별복지인데 출산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복지부나 이런 규정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형편상 중앙정부랑 싸울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거는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 아이 낳는데 부자 가난한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똑같은 고통이고.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상위까지인데 차상위 이하의 산모가 이 출산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이게 출산 도우미 제도를 강제로 이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안 하는 경우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줍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제 한 분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또 이제 본인 스스로 포기한 사례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이용을 안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에서 그냥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든지 이용 안 하고 그냥 손해를 보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종일반을 보내든지 시간제를 보내든지 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해주잖아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지금 출산 우리 이게 이제 출산 지원 제도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보낸다든가 가정에서 그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열흘분 지금 출산 도우미를 보내는 경우에 지금 열흘 동안 지원을 해주죠. 예, 10일간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10일간 지원해주는 비용만큼을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법적인 그런 제도 장치가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일 테고 이것을 확대해서 무주군에 뭐 다 해봤자 아이들이 120명에서 150명밖에 안 태어나는데 전체 그 산모에 대해서 출산 도우미를 이용을 하든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에서 자가로 아이를 그 키우든지 간에 다 똑같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임산부하고 산모 뭐 이렇게 출산하고 관련돼서 우리 무주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체 예산은 한번 우리 그럼 의료원에서만 생각하면 보건행정과에 있는 예산만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 예산이 1억 1,590만 원이었어요. 예. 예, 1억 1,590만 원입니다. 근데 사회복지과의 출산 장려금 제도가 뭐 2억 6,500만 있습니다. 2억 6,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3억 8천이 됩니다. 물론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이제 무주군의 인구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해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막 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출산 보육과 관련돼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억 8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 출산율 개선이 무주가 꼴찌했죠. 출산율 개선. 지난 금년도 8월 26일자 신문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무주군은 악화됐다라고 돼 있어요. 출산율 전년 대비 가장 개선된 곳은 순창이고 가장 악화된 곳은 우리 무주군이에요. 꼴찌. 전국으로 놓고 봐도 무주군은 꼴찌에서 네 번째네요. 그죠? 전국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 했어요. 출산율 개선. 이렇게 뭐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개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주군에 있는 젊은 산모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주군에서는 아이 낳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낳기가 좋은 환경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건 급속히 줄어들고 있죠. 1년에 120명씩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뭐 80세라고 했을 때 80년 동안 한 명도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여기서 다 산다고 해도 인구 몇 명 되겠어요? 80년 지난 다음에. 그럼 우리 무주군은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0년 안에 소멸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 출산 관련되는데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본 의원이 뭐 5분 발언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혀 정책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내년도 그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출산 도우미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 교육비 조금 뭐 몇백만 원이잖아요. 몇백만 원. 예. 네.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도우미 양성을 하겠다고 몇백만 원 예산만 더 했고, 실질적으로 그 출산을 하는 임산부나 이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 뭐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예산 전혀 정액된 게 없어요, 보니까. 이거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그 기획실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수정 예산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시성 공사라든가 무슨 사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게 지금 이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뭐 시책 사업으로 올린 것은 없지만은 기존에 그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뭐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각종 그 출산에 대한 그 사업이 다양하게 그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남과 같은 그런 이제 특수 시책은 저희들이 이제 없지만은 기존의 국비 지원 사업이 뭐 몇 가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전라북도 꼴찌 대한민국 4위잖아요. 꼴찌에서 4위. 지금 우리 해남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순창 비슷하게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주군이. 예? 뭐 전국 1등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이제 전북일보 기사, 전라일보 기사네요. 2016년도 10월 12일 날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정말 암울한 무주군이 됐는데 췌장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나요? 역학조사를 지금 특별히 한 건 없죠? 이들이 역학조사한 건 없습니다. 췌장암 발병률이 전국 1위라는 것은 이건 뭔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암 발생률이 이제 지금 이제 최하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무주가 공기가 좋고 이제 살기 좋다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이렇게 요양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에 의한 발병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이 원래 무주 토박이가 아니고 토박이도 있지만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본 의원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그걸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면 다른 암종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암종은 또 괜찮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난히 췌장암 환자만 우리 무주군에 많이 오나요? 외부에서? 다른 암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췌장암을 저희들이 놓고 볼 때 이제 주로 이제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무주군이 이제 고령화가 지금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발병률이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진안이나 장수, 임실, 저쪽 전남, 보성, 곡성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심할 텐데요. 그러니까 군 지역, 전국에 이렇게 군 지역의 고령화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2개 군 지역 중에 적어도 한 20, 30개가 우리 무주군하고 고령화 수준이 비슷할 텐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그러니까 지금 비만율이 높아졌다든가 이 고령화 추세 때문에 췌장암, 당뇨의 기인에서 당뇨 환자가 늘어나서 췌장암 발병률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전국적인 평균적인 상황이고 무주만의 특수한 상황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여기 생명과 직결되니까 우리 의료원 측에서는
한번 요거를 예의주시하고 원인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발병률이 이제 최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연령 표준화, 10만 명당 이제 발생률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적은 이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이 발병률이 높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더. 아니, 또 그거는 또 똑같다니까요. 또 뭐 10만 명당 해서 평균 내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제일 높은 데는 지금 강남 3구 쪽이거든요. 분당하고 강남 3구 이쪽인데, 그럼 거기 뭐 인구가 적어가지고 좀 많이 나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무주만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 지금 당장 조사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우리 의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여기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영동군하고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용화물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서로 이제 남항마을만 주고 용화면은 면소재지 쪽은 이제 포기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년에 보니까 여론화 시켜서 언론에 계속 좀 영동군 측에서 좀 여론 작업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지방 언론에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영동군에서 뭐 추가로 무슨 뭐 요청이라든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이후로 신문 보도가 나가지고 저하고 이제 우리 상수 담당하고 영동 사업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일단락된 걸로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의 성인 없이는 다시는 그러한 지난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생산 단가가 얼마죠? 톤당? 단가가 2,303원으로 2,303원 그렇게 되죠, 그죠? 2,300원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유수율이 50%도 안 돼요, 그죠? 네. 50%도 안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수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단가가 지금 뭐 한 1,7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700원이 아니죠, 1,200원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특히 이제 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가정용이나 간이 상수도 같은 걸 병행해서 쓰는 가정은 뭐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예산 정책상 소상공인,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데, 숙박업소 같은 데는 뭐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철저하게 세금만 열심히 정부에서 뜯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대폭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큰데, 이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이 유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요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진 상황을 보면 다행히 뭐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해서 178억을 자금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네. 공사비를. 그럼 178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수율이 뭐 85%까지 이렇게 올라갑니까? 예, 몇 보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게 이제 공사해놓고 나서 또 몇 년 지나면은 뭐 또 누수가 되고, 이렇게 부실 시공, 작년에인가요? 제가 한번 진평마을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철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돌려서 이렇게 묶고, 뭐 이런 부실 시공하는 그런 이제 악덕업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공사량 이제 178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뭐 조금 더 빨리 좀 뛰어다녀서 부실 시공하는 그런 악덕업자들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엔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작년 이 감사 때 지적을 정확하게 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하수관거에 오수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이제 우수가 유입이 되고 오수가 이제 밖으로 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수관거를 좀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을 했습니까? 네, 점검을 했습니다. CCTV로 다 찍었습니까? 예, 1차 이제 CCTV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예,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점검한 결과가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한 199점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총 우리가 집계를 해보니까 CCTV 한 사항을. 그래서 한 125군데 약 한 70% 이상 정도는 좀 보수가 좀 시급한 상황으로 나왔고, 또 보수가 또 한 반절 정도 좀 부식이 됐다 하는 것은 한 23% 정도, 한 45개수 정도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좀 부식이 좀 덜 된 것은 좀 경미하게 좀 나왔습니다. 이제 콘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작은 관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관이 소재가 뭐 어떤가요? 관 소재는 흉관이 아니고. 네, 콘크리트 관. 흉관이었어요? 콘크리트였어요? 네. 아연관도 묻었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점검 안 했나요? 본인이 직접 묻은 분의 제보가 있었었는데. 제가 CCTV 확인한 것은 아연관보다 콘크리트관을 많이 주로 확인을. 이제 아연관을 묻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틀림없이 부식이 돼서 이렇게 셀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자공관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CCTV 점검을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중간 크기 관까지 점검을 했는데 199곳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곳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점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점검은 작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네, 지난 10월 달에 했네요. 네. 작년에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이지를 않고 좀 늦게 했어요. 그죠? 거의 이제 물론 현장 확인을 해서 육안으로 검사해서 좀 지적된 사항들은 또 저번에 보고를 했듯이 조치를 하라고 리조트 측에다 좀 보고하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하길래 저희들은 그냥 동의를 얻어가지고 CCTV까지 확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제 리조트 측에서 아직 이 보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조치할 건가 계획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됐고요. 저희들이 그때 CCTV 촬영한 걸 가지고 전부 다 CD하고 해서 보안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 계획을 내라고. 이게 어마하게 많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0일, 15일, 20일까지 조치 계획을 줘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조치는 했습니다. 그 조치 계획서가 이제 너무 느슨하다든가 시간을 오래 끈다든가 조치 계획서가 이제 부실하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이제 물론 확인을 해왔고 누수가 되고 이렇게 불명제가 들어오고 또 하는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할 사항. 예,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온통 지구 전체가 지금 이 환경 문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구나 우리 무주는 충청권까지 우리 저 전주까지 전부 다 해서 충청권이죠. 충청권의 그 상수원 지역인데다가 청정무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바로 덕유산 바로 밑에서 이런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완벽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한 장씩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예. 지금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딘지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 지금 저 시설을 한 거는 아니에요.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서는 지금 저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리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공사를 한 주체하고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주체하고가 이게 지금 이분화되어 있고 그게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제 저런 문제인데 저것은 이제 할 때는 기반조성계에서 했을란가요? 권역별 사업에서 했겠죠, 그죠? 예. 저기는 후도죠, 후도. 내도 권역 사업, 권역별 사업. 근데 권역별 사업을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기반공사랑 해서. 해놓고 나면은 건설하시고 이분들은 이제 전공이 토목이에요, 토목. 토목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마을 만들기를 만들고 영업을 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쪽 업무 자체도 아니고 일단 공사만 저렇게 해놓고는 그냥 던져놓고 방치하는 거죠.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 지금 무주군 관내에 30몇 군데 있죠? 저런 식으로. 33개소 정도. 33개소. 33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리가 다 저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열심히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런 곳이 다수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곳은 특히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일부 몇 사람들의 그냥 개인 창고 이런 식이죠. 이건 저런 장면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열심히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작년, 금년 해갖고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죠? 후도요. 후도죠. 네. 근데 저기가 후도인데 후도가 우리 마을 만들기 축제, 마을로 가는 축제에 해당이 됩니까? 전도는 하고 있는데 네. 후도 마을이 그 전에 처음에는 조금 마을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을에서 보니까 이게 뜻이 잘 안 맞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마을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상태는 포기 상태고 이 권역 사업이 전도 후도 이렇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 부분은 지금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딧불 탐사까지도 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후도 쪽은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도 잘 안 되고 시설도 방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쪽 마을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후도가 마을로 가는 축제를 했어요. 해서 해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반딧불 축제 때 60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예, 그 인성학교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미미한 거죠. 인건비도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주민들 간에 무슨 불화 같은 것이 있겠죠. 뭐 미루어 짐작한데. 근데 시설은 전도보다 후도 쪽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저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반딧불 축제의 개선 방안, 신비 탐사 개선 방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마을로,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저 마을에서 안내를 받고 하면서 직접 돈을 쓸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준다면 저 시설을 이용해서 저 시설 좋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정비만 조금 하고 청소만 하면 되니까 저 시설을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 활용 안 하겠습니까? 우리 그 자료를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내창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이 9,900만 원, 그건 1억이네요. 9,980만 원이니까, 그죠? 예. 매출을 1억을 올렸어요, 금년도에. 이게 이제 기준이 한 10월 말까지 했겠죠. 네. 연말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하겠죠. 근데 그 가을 단풍 11월 달 매출이 좀 있었을 테니까. 1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 내창마을처럼 이렇게 한 1억을 넘기는 매출을 올리고 마을 주민들이 좀 실질적인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비탐사라든가 이렇게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들을 뭐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시든지 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뭐 예산 들여놓고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개인이 저기를 점유를 해가지고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을 경우에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네,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일단 점유 철거를 싹 하고 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해놓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게 유도를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을에 이제 권역 사업이든 녹색농촌이든 뭐 산촌 개발이든 이렇게 시설 해놓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 잘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이제 교육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을에서 또 따르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마을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기존의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을로 가는 축제가
작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했죠. 마을 만들기 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보니까 4,500명이 방문을 해서 8,45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이제 3만 1,000명이 방문을 해서 4억 4,500만 원이 성과를 얻었어요. 그죠? 이런 추세라고 하면 내년에는 한 2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성과를 많이 낸 거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19개 마을이 참여한 것 중에서 나눠보면 그렇게 마을당 돌아가는 매출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창마을 정도나 호롱불 마을 정도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빼면은 다른 마을들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마을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간자 조직을 활용한 교육이라든가 아까 이해양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회계 교육 같은 거, 투명성 교육. 이게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이는 부분이 사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투명성 부분. 그래서 회계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하시고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